명리학은 계절학이라 말할 정도로 기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그 기간을 우리는 1년이라고 합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에 지구는 사계절을 가집니다. 사계절이 생기는 이유는 자전축이 지구의 공전 궤도에 대해 약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계절에 따라 그 기후가 다르게 변화를 합니다. 1년의 기후의 변화를 명리학에서는 천간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천간마다 그 기후에서 오는 기운을 품고 있으므로 그 천간이 품고 있는 기운을 이해하는 것이 천간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되고, 다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봄이 오고 순환하듯이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그리고 다시 갑을병 이렇게 순환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천간을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 분발하려는 의기. 간목은 초봄, 아직 음기가 강하여 한기 즉 추운 기운이 남아있는 시기에 음기를 뚫고 나오는 한 줄기 강한 양기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갑은 새싹이 처음 나온 형태로서 십간의 시작과 발생을 의미하며 강한 생명력을 뜻합니다. 밟히더라도 압력이 약한 곳을 향하여 돌진하는 곡직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십간 중 첫 번째인 간목입니다. 초봄이 되면 땅에서 새싹이 오르기 시작하고 나뭇가지에선 망울이 터집니다. 간목은 이렇게 음기를 뚫고 나오기 위한 한 줄기 양기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 매우 강하며 위로 뻗어나가려는 곡직의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분발하려는 의기를 대표합니다. 다시 말해 용력, 용출하는 모습으로서 그 힘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힘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면 압력이 약해져 용출의 힘도 없을 것입니다. 즉 겨울의 음을 이기고 억압 속에서 반발하여 강하게 튀어나오는 모습이 바로 간목의 상징입니다. 간목은 음기인수 기운으로부터 억압받는 것이므로 그 힘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힘과 수직 발전하려는 기상을 나타냅니다. 간목은 계수의 수기를 근원으로 삼으니 강한 지구력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목은 강한 지구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강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뚝심을 가진 것이 간목입니다. 사주 천간에 간목이 드러나 있으면 간목 한 글자만 보고도 그 사람의 정신적 요소가 발전하려는 마음과 미래지향적인 기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추진력이 좋고 시작이 빠르며 선봉장, 우두머리가 되려는 마음이 강하다. 때문에 남에게 구속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부러질지언정 꺾이기는 싫은 것이 간목의 기상이다. 또 일간은 자기 본연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일간에 간목이 드러나 있으면 간목의 기질이 더욱 많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간목을 아름드리 나무나 큰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목의 형상이 쭉쭉 뻗어 올라간 나무의 기상과 비슷하다 하여 묘사된 것이라 생각되지만 간목은 초봄의 기상이나 양상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나무로 해석하는 순간 간목의 진정한 의미는 퇴색합니다. 간목은 오행적으로 목의 성질이므로 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좋아하며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선봉장의 기상을 나타냅니다. 간목은 십간 중 계수의 힘을 얻는 것을 좋아하고 십간 중 정화를 살리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목, 굴신하면서 전진. 을목은 간목에서 뻗어나와 양기가 한 단계 펼쳐진 상태로서 완성된 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을목은 봄의 실질적인 모습으로서 십간의 두 번째인 음목에 해당합니다. 을은 봄철 아지랑이의 형상으로 어떠한 난관에도 위로 뻗어나가려는 곡직과 굴신의 성질을 함께 가졌습니다. 또한 따뜻한 봄바람이 분다 하여 풍목이라고도 합니다. 을은 간목을 지나 기운적으로 양기가 한 단계 더 늘어난 것이니 반발 성향과는 거리가 멉니다. 강한 간목은 강한 음기를 뚫고 나오는 반발 작용에 해당되지만 을은 따뜻한 봄 기운에 피어나는 아지랑이와 같으니 반발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목적을 이루려는 목의 고유 기질은 가지고 있으나 대체로 유연하고 부드러운 모양으로 목적을 이룹니다. 을은 갑에서 한 단계 분열된 상태로 기운이 분산되어 있으니 강할 수는 없습니다. 을목은 목으로서 전진하고자 하는 기상에 굴신의 상을 겸한 기운입니다. 즉 장애물을 유연하게 극복하면서 부드럽게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주 천간에 을목이 드러나 있다고 함은 을목 한 글자만 보고도 항상 뻗어나가려는 마음과 부드러운 굴신을 통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일간이 을목인 사람은 자신의 분명한 목적은 있지만 주변과의 인화를 기본으로 살아가는 편이라 할 수 있고 외적으로는 부드러운 사람이나 내적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목적을 이루려는 집념의 소유자가 바로 을목입니다. 그 모양이 초근지목과 비슷하다 하여 풀이나 넝쿨나무로 비유되기는 하지만 초근지목 풀나무의 을의 대명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을목은 십간 중 임수의 힘을 얻고 십간 중 병화를 살리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화, 활발한 양기의 활동. 병화는 양기가 더 많아져 만물의 운동성이 수직운동에서 수평운동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운이 사방으로 펼쳐지고 확산하려는 성질을 말하는데 분산을 위주로 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분산하려는 기질은 화기의 성질이며 목기가 분화되면서 목의 성질 즉 곡직을 버리고 그 기운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 화기의 확장운동으로 바뀐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병입니다. 이것은 오행적으로 목에서 화로 변화된 오행변화 2단계를 상징합니다. 병은 나뭇가지에 꽃이 펼쳐져 있는 형상으로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펼치고 드러내려 하는 기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일 때는 만물의 힘이 내면에 집중되지만 화가 되면 외관의 수려함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공허한 허식이며 허세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욕, 정욕, 색욕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색욕이란 외세에 대한 욕심을 의미합니다.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은 만화방창한 아름다움의 위세를 최고도로 뽐내지만 그 이면 속에는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즉 나를 태워서 화려함을 보이는 것이니 꽃은 오래 갈 수 없고 곧 시들고 마는 이치와 같습니다. 세상사 역시 화려함이 많을수록 그 안에는 허세와 속임수와 함정이 많은 것입니다. 외형적 화려함은 곧 내면의 공허가 되니 내면에서는 벌써 노쇠가 시작됩니다. 병화는 양화에 속하며 화의 기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병화를 태양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태양 하나로만 생각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병화는 여름의 시작인 초여름을 상징하므로 활발한 양기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주 천간에 병화가 드러나 있으면 병화 한자만 보고도 그 사람의 정신적 요소가 펼쳐지고 드러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화는 상당히 외향적이고 직선적이며 남에게 자신의 것을 좀 더 포장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솜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세적이고 대단해 보이며 그럴싸합니다. 비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멋쟁이이고 싶어하며 활동적이고 분주하면서도 내면은 계산적인 일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간에 병화가 드러나 있는 사람은 더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병화는 십간 중에서 을목의 힘을 얻고 십간 중 기토를 살리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화, 양의 상태가 완전히 드러남. 정화는 병화의 기운이 자라서 양의 상태가 완전히 드러나고 표현된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화의 기상은 본래 화려하게 드러내는 것이지만 화는 그 기질을 오래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니 정에 이르러서는 이미 화려함이 끝난 상태에 이릅니다. 정화는 양이 완성된 상태인 음화에 해당하며 정은 꽃이 오므라들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화의 기상인 허식, 허세, 의욕, 정욕, 색욕의 기상이 오므라들어 안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외적으로는 쇠약해 보이지만 화의 기질이 내면에 응집하여 마치 폭발하는 폭탄과도 같은 모양을 가졌습니다.
즉 폭발하면 파편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입니다. 병화가 단순히 빛으로 형상화되었다면 정화는 빛을 모아 열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은 형상이라 하겠습니다.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열이 발생하여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정화는 양기가 안으로 모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양기의 에너지가 집중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화는 허식, 허세가 아닌 실력으로 승부합니다. 허식과 허세도 오랜 세월 쌓이면 실력이 됩니다. 병화는 화기이기 때문에 기로서만 존재하고 정화는 화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화는 십간 중 네 번째 단계이며 분화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름철 나무가 다 자라 빽빽한 숲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정이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뜻도 장정정으로서 장정을 의미합니다. 다 자란 상태, 다 자라서 이제 시집 장가 가야 할 사람이므로 예쁘게 꾸미고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모양새가 꽃이 나비를 끌어들이는 것과 같으니 정화는 요염의 글자로서 생명수태의 동작을 가장 강하게 여는 글자로 보기도 합니다. 사주천간에 정화가 드러나 있으면 이 사람의 정신은 폭발하려는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외적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양기를 응집하여 폭발하는 폭탄과도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발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화를 잘 안 내던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사나운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가슴에 열정이 가득하여 흥분도 잘하고 매우 급하며 뜻을 발산하기 위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즉 조용한 듯하지만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안 할 것 같으면서 제일 열심히 열광적으로 어떠한 일에 임하는 사람이 바로 정화의 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정화가 일간에 드러나 있으면 위와 같은 정신적 요소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평소에는 조용해 보여도 한번 뜻을 세우면 불과 같은 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산하려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의 내면은 노쇠가 한 단계 진행된 상태이니 부정적인 심리를 갖게 되어서 상승의 힘을 잃어버리고 다음 단계를 열어가는 일면도 가지게 된다. 정화는 십간 중 간목의 힘을 얻고 십간 중 무토를 살리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토, 극에 달한 양기를 포장. 무토는 극에 달한 양기를 더 이상 펼치지 못하도록 양기를 포장해 놓은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무토는 양토에 해당하며 양기가 간목에서부터 5단계로 발전 진행된 상태로 가장 많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갑을병정의 성장이나 확산의 기질과는 무관합니다. 무한히 성장하고 분열만 한다면 수목이건 인간이건 하늘을 찌를 때까지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대자연은 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음양운동을 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성장만 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분열을 멈추고 성숙시키는 과정으로 나갑니다. 대자연 속에서 토의 첫 번째 역할은 만물의 성장을 정지하고 성수로 전환하려는 것이요. 두 번째는 금화의 상쟁을 막기 위함입니다. 금화 상쟁이란 오행의 특성 중에서 특별히 금과 화의 성질이 만나면 서로 용납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서로 융화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에서 금운동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서로 상쟁을 막기 위하여 무언가 중재해주는 특별한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토입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은 목생화의 상생작용입니다. 가을에서 겨울은 금생수, 겨울에서 봄으로는 수생목의 상생작용입니다. 그런데 여름에서 가을은 화극금이 되어 가을로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목화는 양으로 성장하는 기운, 금수는 음으로 수축하는 기운이니 성장에서 수축으로 변하기 전에 정지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중지하는 중재자가 토입니다. 화생토, 토생금이 되어 토가 매개함으로써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목화에서 성장하다 토의 정지 상태를 거쳐 금수의 수축과 응결로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무는 염천의 하늘을 토로 포장한 형상을 의미한다. 즉 양기가 더욱 분화하지 못하도록 토로 잡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바로 하강하고 수렴하는 기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토는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 하여 절대중화직이라 합니다. 사주 천간에 무토가 드러났다 함은 정신적으로 수렴하고 포용하려는 요소가 강함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내부에는 뜨거운 양기를 감싸고 있어 목표를 향한 집념이나 의지는 그 어느 것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는 남의 뜻을 잘 들어주는 듯해도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정신적 요소를 갖게 됩니다. 특히 무토가 사주일간에 드러나 있는 사람은 위와 같은 정신적 특성을 더 많이 갖게 되는데 중재하고 수렴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기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의 우두머리 역할도 잘하며 큰 뜻을 쫓아 끝없이 정진하는 강한 중용의 뚝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토는 내면에 발산하려는 화를 담고 있으므로 그 열정은 대단합니다. 즉 펄펄 끓는 화산이나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는 불을 끈다고 하여 바로 식지는 않습니다. 불을 끈 후에도 솥뚜껑이 딸그락딸그락 움직이며 김이 새는데 그 모양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듯해도 고요하지 않고 열정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토는 늘 지배하려는 기질과 중간자적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조직의 지도자나 중개업자, 딜러로 성공하는 예도 많습니다. 무토는 십간 중 정화로부터 힘을 얻고 십간 중 신금을 살리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토, 양기를 가두어 포장하는 활동이 완성. 기토는 무토의 양기를 가두어 포장하는 활동이 완성된 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토는 양기의 활동이 완전히 멈추어 수축하고 오므라들고 떨어지는 음의 운동을 준비하는 단계가 완성된 것으로 십간 중 6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기토는 음토이며 양기의 상승과 확장 운동이 완전히 갈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무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무토는 양의 운동 속에 있는 토인지라 양기를 강하게 발산하지만 기토는 양기가 완전히 가두어져 고요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기토가 양의 운동성을 완전히 가두었다 하여 음운동으로 곧바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토의 중간적 기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되 내부적으로 음양이 완벽하게 평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가 부글부글 끓는 가마솥이라면 기는 어느 정도 식어 내부적으로 열기는 있지만 뚜껑이 들썩거리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품으려는 기상이 강하여 중심 역할이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주 천간에 기토가 드러나 있으면 그 사람의 정신적 요소는 포장하려 하고 거두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주 일간에 기토가 드러났다고 함은 더욱 강하게 그 사람의 정신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간에선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려 하지 않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들어주는 쪽이며 그것을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이렇다 저렇다 내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잘 수렴하는 듯해도 내부엔 강한 양기가 남아있는지라 자신의 뜻이 분명하여 남의 말을 듣는 듯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합니다. 말없이 조용히 무언가를 행함으로 소신 있어 보이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지만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면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토는 십간 중 병화에게서 힘을 얻고 십간 중 경금을 살리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경금, 양기를 안에 가두어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작용. 대자연은 처음 태어나고 자라면서 발산, 곡직, 분화 등의 목화운동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음양운동 중 양운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토에 이르러 서서히 양운동의 속성이 완전히 소멸되면서 음운동이 시작됩니다. 대자연은 이처럼 나아가는 것이 있으면 언젠가는 물러서는 음양운동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간목이 최초 음의 기운에서 양의 기운을 여는 첫 단계 기운이라면 경금은 오행적으로 4번째 단계이면서 천간의 7번째 단계이지만 음의 기운으로는 2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경금은 이제 본격적인 음운동 즉 수축, 분리, 하강운동을 여는 동시에
표면을 딱딱하게 하는 응고작용을 시작합니다. 즉, 양기를 안에 가두어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작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운동은 앞서 말한 것처럼 펼치고 드러내는 기운입니다. 식물의 양운동은 잎사귀를 통한 광합성 작용을 하여 하늘의 양기를 얻습니다. 가을이 되면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차디찬 서리가 내리니 더 이상 나무가 펼치지 못하도록 나뭇가지에서 잎사귀를 떨어뜨리는 분리운동을 하여 열매가 잘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요소를 모두 숙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은 숙살직이라 부르며 10간 중 7번째 단계가 됩니다. 인간도 어린 시절엔 피부나 모발이 부드럽고 근골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서부터는 피부와 머릿결, 근골, 용모가 점점 거칠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금수의 하강작용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변화인 것입니다. 금을 인생으로 치면 중년의 시절에 해당되니 외면적인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내면적인 것에 더욱 치중하게 됩니다. 책임져야 할 배우자와 자식이 있고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있고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만사냉정하게 판단하여 득실을 따진 후 결정합니다. 사주 천간에 경금이 드러나 있으면 어떠한 일이든 시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흑백 논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겐 변하지 않는 의리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아예 쳐다보려 하지도 않고 냉정하게 끊습니다. 그러나 신의를 중히 여기며 겉으로 보기엔 매우 냉정하고 투박해 보이지만 내면은 양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따뜻한 정이 있습니다. 또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협심과 수호지심도 강하며 겉으로는 매우 호전적 이미지를 띠게 됩니다. 심하게 말해서 뭐 아니면 도식의 사고방식이 경금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모든 경금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주에 경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글자가 섞여 변화하면서 경금의 투박한 기질이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금은 10간 중 기토에서 힘을 얻고 10간 중 계수를 살리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금, 양기를 안에 가두는 작용의 완성. 신금은 음운동이 한 단계 더 진행되어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있는 완연한 가을을 형상화한 것이다. 금에서 시작된 금운동은 신금에 이르면 완성됩니다. 양기를 안에 가두는 작용이 완성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화에서 성장하던 양의 기운이 내면에 집약된 상태입니다. 신이라는 기운은 대지의 풀을 마르게 하고 양의 기운을 완벽하게 억누른다 하여 일종의 고초살로 봅니다. 분리의 고통, 칼처럼 예리한 것으로 찌르는 아픔 등 신금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 고충이나 단절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신금은 10간 중 8번째에 속하고 오행상 음금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다루는 분야나 정밀함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며 찌르는 행위, 간호, 한의사 등 칼이나 가위를 다루는 경우도 있으며 가을의 오곡백과를 의미하여 요식 분야에도 인연이 많습니다. 신금이 천간에 드러나 있다고 함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섬세하여 언뜻 약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외면적으로는 부드러워 보여도 속마음은 깐깐합니다. 경쟁심과 오기, 그리고 단호함을 가지고 있는 야무진 성품으로 은근히 자기를 알아주기 원하는 형입니다. 차갑고 냉정한 모습을 보이지만 폼생폼사로 멋을 알고 화려함을 좋아하며 합리적이고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번 마음에 새겨둔 것을 결코 잊지 못하는 특성으로 인해 스스로 강박관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흑백 논리가 분명하고 의리가 있으며 섬세하고 꼼꼼한 정신세계의 기운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밀함을 요구하는 일들이나 섬세함을 요구하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매우 냉정한 특성을 갖습니다. 잘 다듬어진 모습이기에 이목구비가 뚜렷하며 신의도 중히 여깁니다. 만약 신금이 사주일간에 드러나 있다고 한다면
더욱 더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신금은 십간 중 무토의 힘을 얻고 임수를 살리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임수, 양기를 저장하는 작용. 임수는 응축과 수축이 진행되어 가두고 저장하는 운동이 시작되는 초겨울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즉 대자연의 성수운동, 즉 성숙과 완성운동의 마지막 작용으로서 신금의 하강운동에 의해 땅에 떨어진 씨앗이 내년 봄까지 양기가 터져나오지 못하도록 가두고 저장하는 작용을 합니다. 수는 겉만 딱딱해진 금과 달리 열매 속까지 딱딱하게 응고하는 작용을 합니다. 양기가 완전히 가두어져 정자나 핵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임수로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수는 정신의 부고이며 식물로는 씨앗 정도를 의미합니다. 임신할 때 임자는 계집 여자와 크다, 성대하다의 뜻을 가진 9번째 천간 임자가 조합된 글자입니다. 즉 여자가 생명의 씨앗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또 핵이란 글자를 잘 살펴보면 지지의 해수에 나무 목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목자 자체가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핵자는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주 천간에 임수가 드러나 있다고 함은 그 사람의 정신 세계가 가두고 저장하는 기운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두고 저장하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소유욕, 욕심, 욕망, 인내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목화의 욕심은 자신을 나타내고 펼치고 표현하려는 의욕, 정욕, 색욕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의 욕심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욕심이 아닌 공욕, 무욕입니다. 그러나 금수의 욕심은 거두고 갈무리하려는 무욕과 사욕, 노욕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주일간에 임수가 드러나 있다고 함은 위에서 갖는 정신세계가 더욱 강하다는 의미인데 임수는 특히 소유하려는 기상, 무언가를 주워 담으려는 기상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수는 십간의 9번째 단계에 속하고 양수에 속합니다. 임수는 십간 중 신금에서 힘을 얻고 을목을 살리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계수, 응축과 수축이 완전히 진행된 상태. 계수는 음운동이 한 단계 더 진행되어 응축과 수축이 완전히 진행된 상태, 최고조에 달한 음의 상태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제 속 내부까지 단단하게 굳어져 물질의 정의나 핵이 완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자연의 성수운동, 즉 성숙과 완성운동의 완성 단계입니다. 나무가 새싹을 틔우고 자라서 성장하며 수정하고 열매를 맺고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내는 변화의 한 번의 순환, 또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민 후 자녀를 낳고 늙어버리는 한 번의 순환 운동 중 마지막 수의 모습을 계수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만물이 얼어붙고 응축되어 꼼짝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포장하여 응고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죽어 있는 듯 보이지만 계수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기 위하여 움츠려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스산하고 조용해 보여도 내부엔 강한 생명의 에너지와 정신 에너지를 농축해 놓고 봄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대자연 운동은 모든 것을 땅으로 저장시키는데 물 또한 땅 속의 얼음의 형태로서 가두어져 있습니다. 겨울의 방위가 북쪽이고 오행적으로는 수에 해당하지만 오히려 겨울에 날씨가 건조한 이유는 수분이 모두 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가 갑으로 화하여 분출할 때 상승 에너지로 쓰기 위함입니다. 대자연은 그냥 보면 꽁꽁 얼어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서도 쉴 사이 없이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주 천간에 계수가 드러나 있다고 함은 그 사람의 정신 세계가 가두고 저장하는 기운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수가 임수와 다른 점은 터져나오려는 양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엔 뜨거운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주일간에 계수가 드러나 있다고 함은 응축하고 수축하는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뜻하며 표현력은 약해도 참을성이 대단하고 냉정한 정신의 부고를 갖고 있으므로 계산이 매우 빠르고 기억력도 좋습니다.
겉으로는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엔 치밀한 계산이 흐르고 노인의 인생인지라 차분하고 조용하며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는 매우 헌신적인 편입니다. 계수는 오행적으로 음수에 해당하며 천간적으로 10번째 단계입니다. 계수는 십간 중 경금으로부터 힘을 얻고 간목을 살리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천간을 에너자의 흐름이라는 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천간과 지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천간과 지지의 이해가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천간지지의 올바른 이해가 명리학 공부의 큰 바탕이며 시간이 들더라도 이해하는 것이 처음에 느리지만 나중은 더 빠른 성취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